네, 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 못하 출발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또 바삐 어딜 다녀오셨어요? 일본 나고야를 좀 다녀왔습니다. 어떤 일로 다녀오셨죠? 1944년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우리 조선에서 14살짜리 여학생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44년 12월 7일에 도난카이 지진, 동남해 지진이 나요. 미쓰비시 공장이 무너져가지고 60명이 거기서 사망합니다. 그중에 6분이 우리 지역에서 가신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때는 네. 14살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나주에 사시는 정신영 할머니가 네. 올해 94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저기 있네요. 예. 오른쪽 아래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이 정신영 할머니십니다. 할머니. 예. 네. 그래서 그 나고야 미쓰비시 공장 터를 방문하셨어요. 거기에 비석이 있거든요. 친구들 이름도 이렇게 만져보시고 울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친구들 이름 새겨진 거 보고 이제 우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감동했고 네. 특히 또 일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극진히 할머니를 모시는 모습에 또 감동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픈 기억이 담긴 곳이다 보니까 가고 싶으셨을까 싶은데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80년 만에 가신 거거든요. 근데 미쓰비시 중공업이 14살짜리 여학생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줬잖아요. 네. 나중에 일본 법원이 좋다 그러면 너희가 자꾸 소송하니까 돈 주라고 하면 해서 99엔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돈은 1,000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할머니가요 주머니에다가 100엔짜리를 넣어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 보고 있는데 요거 미쓰비시 중공업 보태라고 주시하고 100원짜리 탁 땡기셨어요. 근데 그게 책상에 딱 서버렸습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역사의 현장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번 수능에서 만점자가 5명이 나왔다고 했죠. 서울 지역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 한일고 학생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서석고등학교 최장우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자 5명 중에서도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아서 그러니까요. 서석고 최장우 학생이 이제 올해 수능 수석을 한 거죠. 네. 와, 사람을 이렇게 점수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쁜 일이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일단 축하합니다. 그리고 수능 치른 모든 학생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점수가 낮다고 혹시나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수능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그리고 애초에 수능하고 상관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장우 학생이 이제 경제학과에 진학해서 최고의 경제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근데 이 경제는 이제 영어로 이코노미잖아요. 이코노미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여러 개인데 첫 번째가 절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요? 예, 정확하게 절약이에요. 그리고 4번이 하늘의 섭리, 조화, 5번이 자연계의 질서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가요? 네. 그래서 자연계를 파괴하면서 돈을 버는 건 이건 비경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AL이 붙어서 이코노미컬. 이코노미컬은 낭비하지 않고 검소와 절약을 중시하는 이라고 풀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나 바다를 잘하는 여러분이 진짜 경제학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150년 전에 근대화 할 때 그때 이코노미를 경제라고 번역을 한 거잖아요. 경제는 이 경세재민의 줄임말입니다. 경세재민. 예. 경세재민. 세상을 잘 다스려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건널 제자는 이 편에서 저쪽으로 강 건너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목표는요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사람, 힘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경제고 경제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요즘 경제학 전공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덕수, 최상목 아이고. 이런 자들이죠. 아이고. 이 한덕수 이자는 경제학과 수석 입학 졸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내란 부역자 노릇했죠. 그리고 최상목 이자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미국 국채에다가 수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로 돈 버는 거는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미국 국채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최상무 기자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길 바랬을까요? 아니면 경제가 폭망해서 자기 돈 벌기를 바랬을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이런 자들은 경제를 자기 돈벌이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수 투자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해야 나도 이익을 보는 그런 투자를 하시고 국민들한테도 권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유도 되고 독도 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최 학생 유시민 선생도 경제학 전공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하신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우리 최장호 학생 경세 재민하는 참 경제학자가 되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역시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요. 저는 경제에 그렇게 철학적인 의미가 담겼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아우,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요. 다음 소식도 기대가 됩니다. 네. 광주는 예향이자 의향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났을 때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고 가장 많은 의병이 참가했고 동학으로 싸웠고 1929년 학생 독립운동 일으켰고 4.19 때도 가장 먼저 시위를 한 데가 광주입니다. 5.18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민주화운동하고 그래서 인의예지 중에서 광주 정신은 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광주 정신을 불러일으키신 이기홍 선생이란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을 지난 7일에 망월동의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안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월동 안장자 중에 이제 최고 참 선배가 되시는 거죠. 이 이기홍 선생님은요 완도 고금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광주 고보를 다니셨습니다. 지금의 광주 일고요. 그러다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 때 경찰에 붙잡혀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거부, 백지투쟁, 답안지를 안 쓰는 거죠. 하시다가 퇴학을 당하십니다. 퇴학당하고 고향 고금도로 내려가셔서 농민운동을 하시다가 1933년에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무려 3년을 감옥살이를 하셔요. 그러고 나와서 다시 1938년에 또 일본 경찰에 잡혀서 7달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1950년 6.25가 나죠. 이승만 정권이 보도연맹 만들어가지고 국군 통해서 학살하려고 했는데 여행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또 인민군한테도 학살 한 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1954년 이승만 정권 때 또 3년 6개월을 감옥살이를 하십니다. 그리고 4.19 혁명 때 또 갇혔다가 이승만이 하와이로 도망가니까 이제 풀려나셨죠. 그리고 1964년 박정희 정권 때 또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이상 그것도 독방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1971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박정희 정권이 막 간첩 조작해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잡혀가서 무려 2주 동안 고문을 당하셔서 돌아가신 날까지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려 38번 수갑을 차셨답니다. 38회. 그러니까 당시 광주 고보를 나왔으면 평생을 호의호식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독립운동, 농민운동, 민족통일운동, 민주화운동으로 평생을 초지일관하셨던 거죠. 우리가 공자를 만세 사표라 그러거든요. 1세가 30년이니까 만세는 뭐 30만 년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기홍 선생님은 우리 지역의 100세 사표가 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망월동 제3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역입니다. 참배 한번 같이 하시게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인물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어제부터 해양수산부가 세종청사에서 부산 세청사로 지금 이전을 시작했답니다. 2주 동안 차례대로 이사를 하고 이제 개청식을 한다고 그러죠. 참 잘하셨습니다. 이 세상 일은 적시와 적소가 있는 법이죠. 적시, 적당한 때, 네. 그 적소는 적당한 장소. 장소죠. 그러니까 부산이 명색이 해양 수도니까 해양수산부가 있어야 할 장소는 해양 수도인 부산이 맞는 거죠. 적소로 갔고 또 적시, 지금 수도권으로 다 집중해가지고 지방이 지금 소멸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 이때 안 옮기고 차일피일하다가 언제 옮기겠습니까? 정말로 적시에 옮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기는 걸 보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도로 갔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네. 농도인
전라남북도로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게요. 산림청도 예. 대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이 가장 풍부한 강원도나 경상북도로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극 3특 체제를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 지방 분산 잘해서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저는 대도시여서 뭐 지역 소멸이랑 상관없겠지 생각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금 모든 지방이 소멸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수도권 때문에 말고는 다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더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못하못하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